진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공원 가족 여러분,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면 장애 해결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장애는 현대의학으로는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잠을 너무 오랫동안 못 잤기 때문에 잠자는 게 소원이라고, 차라리 자기가 한쪽 팔이 없어지는 것보다 없어지고 잠을 잘 자면 그걸 선택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이 불면증, 수면 장애는 우리 삶의 질을 너무나도 떨어뜨리고요, 또 우리의 삶 자체를 너무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 장애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문자 그대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당연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도 피곤한 분이 계십니다. 자리만 보면 눕고 싶은데, 그리고 눕고 누워도 항상 졸려온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수면 장애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기면증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잠이 들어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에 모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잠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수면 장애,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염에 의해서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비염은 여기 농이 이렇게 이마에 차는 걸 얘기합니다. 잠잘 때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기 농이 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입으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쉴 때 건조해지고 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누적이 되면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 실조되면, 균형이 깨지면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감신경과 부교감 사이의 균형이 깨져서 교감신경이 너무 발달돼 버리면 부교감신경은 너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아마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아마 잠자야 되는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예민해지고,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 교감신경이 너무 발달돼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야식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야식을 좋아하면 우리 몸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 들어온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깊은 잠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으로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체기가 풀어지면 어떻죠? 머리가 개운해지죠. 얼굴 혈색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와 뇌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능이 안 좋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대단히 큰 도전입니다. 아마 거의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목 뒤로 흐르는 이 경동맥의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동맥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목이 굵죠. 그리고 이쪽이 어깨를 포함해서 이쪽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수면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장 기능 저하도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요, 방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시간을 두고 뒷머리에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뒷골이 개운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머리 쪽의 순환 장애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추적을 해보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수면 장애라는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요, 일단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직접 받지 마시고 피해서 받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 수만 있다면 환경을 좀 바꾸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는데 너무 열심인 경우라면 그걸 좀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신경 쓸 요소가 많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의도적으로 좀 바꾸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해결할 문제라면 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신경을 써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그냥 그것을 삶의 한 과정,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소식을 접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요, 끔찍한 얘기나 끔찍한 영화 또는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소식들, 중상하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자주 들으면 우리 뇌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소식들을 주변에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세포가 안정이 돼서 뇌도 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식을 좀 피하는 겁니다. 야식을 피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으로는 위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위가 소화력이 좀 왕성해서 음식을 소화를 잘하고 그렇게 위가 건강해지면 그러면 뇌 쪽도 안정이 취해집니다. 그래서 위가 반드시 건강해져야 이 불면증, 수면 장애를 이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요소는요, 소장이 관련이 됩니다. 우리 몸은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10만 킬로 이상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큰 혈관, 중간 혈관, 모세 혈관을
전체에 피가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래야 뇌도 건강해져서 불면증, 수면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피가 순환이 잘 되려면 피가 아주 힘이 있어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피가 힘이 있고 건강해지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우리 몸에 피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힘센 피는 뇌 쪽으로도 순환을 잘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안정을 찾고 평화롭게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 위와 소장을 비롯해서 피가 건강해져서 실제로 머리 쪽에 수면 장애를 극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최근에 자연인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해서 회복된 분들도 우리는 종종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다 가서 살 수는 없지만 소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피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이 피는 우리 몸의 혈관에 순환이 잘 되게 할 겁니다. 물론 이 건강한 피는 뇌 쪽으로도 순환이 잘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면 장애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매우 피곤하게 하고 질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는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와 관련된 기능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위와 소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